자발적 가난, 덜 풍요로운 삶이 주는 더 큰 행복. 지금까지는 소유가 부의 정의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물론 물리적으로 약간 불편할 뿐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것 아니겠는가? 소유에 따른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어디 한두 가지이던가. 그저 단순함과 소박함이 더 삶의 중심에 다가서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가치관이 재정립 시기가 필요하다.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삶의 지혜가 생기니 그 무엇 하나도 소중히 여겨지는 습관이 생기고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존재의 의미를 각자 나름대로 부여하는 습관이 생기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침묵과 마음의 평화, 건강, 온유, 좀 더 깊은 차원의 자유, 인간 우주 만물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우치고 나니 모든 미물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긴 항로를 가다 보면 도를 넘는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마주치게 된다. 이제는 그런 인간 부류들은 바로 보기만 하면 분별이 되지만 젊었을 때는 지혜가 모자라 분별이 실수를 저질렀다. 물론 젊은 치기로 보기에는 치명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그것도 신이 나를 시험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물론 여러 개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도 간혹 있지만 그 재능을 빨리 발견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는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욕망은 아주 자연 발생적이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멋있는 차, 멋있는 집, 아름다운 여자 등등 어떻게 내면의 욕망과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 내면의 욕망과 타협하지 못하면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추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생전의 인생기록부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아니 우주가 존재하는 한 영혼의 공간인 영적 공간에 기록되어진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하지 않았던가. 지구에서 생이 마지막 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들이 탐욕스러운 이기주의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자발적 가난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성이라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반성은 뉘우침이다. 뉘우침이야말로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다. 인류의 스승인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난과 재앙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사실 가난은 행복의 원천이다. 인류의 거장인 톨스토이도 57세에 참회록을 쓴 계기로 다시 한번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며 뉘우쳤다. 본인 스스로 여태까지 누려왔던 삶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 하인을 부리는 삶, 재산을 불리는 삶, 이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다. 톨스토이 자신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삶만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톨스토이 생각은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남자 주인공 레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명백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유일한 표시는 전 세계에 계시되어 있는 선의 율법이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인생을 살았느냐이라며 전생에 걸쳐 삶의 진리를 추구한 톨스토이의 구도자적 모습과 지혜로운 성찰이 담긴 명언이 아닐까 생각한다. 톨스토이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능동적인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생각에서 출발하니까 흙 속에 있을 때 씨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 인간의 생각도 땅속에 파묻혀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이 탄생이라고.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씨앗이 아닐까요?
인간 톨스토이가 추구했던 가장 조그만 소망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도덕, 나눔, 절대, 진리, 모든 것 차치하고 나서라도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이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소설의 남자 주인공 레빈이 어느 영감집을 방문했을 때 저녁 먹는 광경을 잊지 못한다. 그는 온 집안의 남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을 봤다. 여인네들은 서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젊고 건강한 아들은 메밀죽을 한 입 가득히 넣고 무언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릇에 국을 퍼주던 젊은 아낙네가 제일 즐겁게 웃었다. 하루의 노동이 끝나고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메밀죽 냄새가 감도는 방 안에 쭉 둘러앉아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다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을 먹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든다. 노동, 소박한 음식, 소박한 마음, 소통이 되는 과정. 결국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행복한 밥상의 주인공은 먹을거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 바로 옆에 사람이었던 것이다. 난 이것이 톨스토이가 진정으로 원했던 단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톨스토이 10계명을 보자. 첫째,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둘째,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셋째,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넷째, 독서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다섯째,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여섯째,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일곱째,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시간을 내어라. 여덟째, 자신이 주변을 살피는 데 시간을 내어라. 아홉째, 웃기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열번째,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이너 릴케도 이렇게 말했다. 가난이야말로 그대의 보물이다. 안락한 삶과 그것을 맞바꾸지 말라. 가난이야말로 내면에서부터 번져나오는 광채이거늘. 모든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진다.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른 것에 비해 약간 더 오래 존재할 뿐이다. 아무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우리는 가난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 고대인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말이다. 나는 위대하다. 그대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찮게 여기므로. 알렉산더 대왕 왈, 마케도니아인이 바라는 게 무엇이오?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물러나 주시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에게 한 말이,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로 인간이 가는 길은 다르지만 철인들이 가는 길은 오직 진리라는 하나의 길인 것이다. 성자와 일반인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품은 열정이 다르다. 성자들에겐 마음의 평화와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성자는 자신이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곳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 공자의 말이다. 가난에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운명이 가장 큰 선물이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행자로 살아가라. 발걸음이 가벼울수록 여행도 가볍듯이 삶의 여정에서 무게를 줄인 사람들, 즉 부를 줄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부의 무게 아래 신음하지 않는다. 결국 자발적 가난은 삶이 의지적 선택으로서 자족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인간 세상과 거짓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자연 세계와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감사합니다.